가장 완벽한 부동산 트렌드. 역시 부동산 시장의 핫 이슈는 재건축 아파트인 것 같습니다. 궁금한 것만 콕 집는 토크쇼. 공무원이 뭘 판단하겠습니까? 정치적으로 시달리고 언론에 시달리고 이렇게 하는데 할 말 다 하는 토크쇼. 많이 올랐으면 위험도 높다는 점은 알찬 정보만 모은 토크쇼. 리얼 직격 부동산 토크쇼. 찍덕찍덕. 네, 자 이번에는 저희가 그 심층 진단을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실 이게 좀 재미있는 주제이기도 하고 또 논란이 그동안 좀 많이 됐던 주제이기도 한데 바로 이제 경부 고속도로를 지하화하는 방안. 이게 이제 뭐 다 하자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서울 구간이죠. 서울 구간 그 양재 IC에서 이 한남 IC까지 이제 요 구간을 지하로 좀 그 터널을 만들어서 이제 도로를 밑으로 놓고 위에는 이제 공원을 만들고 이제 일부 이제 문화상업시설 같은 걸 좀 유치를 해서 이제 복합 개발을 하자. 이런 이제 제안이 이게 이제 예전 뭐 꽤 오래됐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도. 근데 이게 이제 최근에 그 서초구에서 이제 다시 또 좀 그 공식화하면서 다시 한번 해봅시다. 지금 이렇게 지금 그 추진이 되고 있어요. 근데 뭐 전체적인 반응을 보니까 그 서울시는 뭐 여전히 좀 아직은 좀 그 뜨뜻미지근한 좀 반대하는 반대 쪽에 좀 더 가 있는 그런 분위기인데 경부 고속도로 지하화 이게 돈이 좀 많이 들어갈 것 같은데 그걸 뭐 지하로 돌리고 위에를 꾸미고 하려면 그렇게 지하와 도로를 지하화해가지고 위에다가 이제 복합개발 공원 이런 거 만드는 거는 굉장히 좋은 계획이죠. 그리고 뭐 선진국에서도 개발을 할 때 다 그렇게 하고 다만 이제 좀 잘못된 거는 차가 그래도 너무 없으니까 위에 오히려 좀 사람이 씁쓸하다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 인간적으로만 한다면 무진장 좋은 거고 런던이라든가 파리에도 이런 차들을 지하로 집어넣고 개발이 된 것들이 꽤 있습니다. 그리고 호평을 받고 있고요. 문제는 그 비용이 엄청나다는 겁니다. 뭐 3조 이상의 비용이 들게 되는데 그 비용을 뭐 서초구에서는 추산해가지고 자기들이 개발하면 가능하다라는데 그게 과연 어디만큼 개발해야 되는 건가? 개발 가용지도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바로 옆에 땅들이. 물론 그 지역을 수용해서 한다면 어느 정도는 가능하겠지만 그 정도 그 가치가 나오긴 3조의 수익을 하려고 그러면은 적어도 30조짜리 사업을 해야지. 30조요. 예. 10% 수익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런 걸 해야 되는데 과연 그 정도 되겠느냐. 그리고 두 번째 문제는 이 지역이 서초구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왜 서초구가 문제냐? 과거에 압구정동 현대아파트하고 한강변을 새로 이제 개발해가지고 공원화하고 한강변에 보행인도교도 만들려고 했어요. 그때 반발이 무지 심했습니다. 되면 좋은 건데 그 돈에 왜 서울시 돈이 들어가냐요. 압구정동 사람들이 좋아지는 건데. 그래서 서초구에서 만약 자기 돈으로 다 해결하고 그리고 이제 뭐 다른 개발 크게 안 하고 한다면 모르겠지만은 적어도 다른 재정이 투입된다면은 서울시에 있는 다른 시민들이 동의를 안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특히 부자라는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그게 한 푼이라도 들어가거나 아니면 이걸 함으로 해서 오히려 불편함에 대한 경부고속도로가 불편해질 거 아니에요. 거기에 대해서 비용까지 지불하려고 할 수도 있습니다. 시민들 입장에서는. 부자 동네에 또 좋은 걸 갖다 주냐. 여기에 대한 정치적으로 어떻게 이겨나갈 것인가. 이런 것들도 큰 과제로 볼 수 있겠습니다. 한남하고 양재 IC가 되죠. 이게 6.4km 정도 되고요. 길이가.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면적으로 보니까 약 60만 제곱미터. 우리가 평으로 하면 약 18만 평 정도가 되고 있죠. 이게 이제 또 신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사업비가 이제 3조에서 한 5조에 이를 것이다. 이런 추정이 있고요. 이걸 우선 이제 전체적인 이걸 보고 이제 가야 될 것 같고 이게 이제 교수님 말씀하셨습니다만 이 아이디어는 매우 획기적이고 신선해요. 한번 시도해 볼 만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그게 이유가 뭔가 하면 이제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측면에서 보면 이게 지금 사실은 이 고가도로라든지 고속도로 이런 것들이 도시의 공간 구조를 원활하게 발전하는 데 있어서 장애물이 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 좀 주목해야 될 변화가 이 고속도로라는 거는 소음과 매연이 굉장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소위 해모 시설의 대표적인 거예요. 도시의 그 가로를 원활하게 막는 공간 구조를 막는 이 요인도 되고 실제로 소음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매연도 많이 발생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 시속이 30km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더 그 주변에 있는 아파트 주민이나 느끼는 그러한 그 고통은 더 심화될 수 있죠. 근데 이것들을
공원으로 바꾸고 공원으로 새로운 공원이 녹지 공간이 생기는 거죠. 여기다가 이제 일부 땅을 재원 조달 비용으로 이 3조 정도는 저 이제 이게 문화나 상업. 그러니까 강남에 지금 평당 땅값이 보니까 강남역 주변에 비싼 곳은 이제 평당 한 5억, 3억에서 5억 정도 하고 한 1, 2억 정도는 가거든요. 기본이죠. 네, 네. 이렇게 본다면 이 금싸라기 땅이잖아요. 만약 상업지로 바꾸면 전체를 그러지 않겠지만 녹지가 주로 이루겠지만 그렇게 본다면 저는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도 있지 않을까. 강남이니까 이렇게 좀 보여지죠. 예, 그리고 이제 다만 서울시가 이걸 반대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강남 개발이 편중된다라는 그런 지적에 서울시 균형 발전에 좀 맞지 않았다. 그러나 이제 저는 다시 또 이게 이어가겠습니다만 제가 이제 제가 해야 될 역할이 그런 것인데, 그는 저는 또 삼성과 수서와 잠실 이후에 우리가 이제 우리 프로그램이 굉장히 유익한, 직톡이 유익한 이유는 재테크라든지 유망투자처 관점에서 보면 이미 강남 이후에 그 포스트 이 유망한 투자처로 확정은 안 됐지만 그런 면에서도 특히 관심 가져야 될 게 이 고속도로가 지하화됐을 때 그 바로 단지 옆에서 그렇죠. 지하철을 가까이 두고도 못 가요. 예, 님이 가까이 있어도 못 갔는데 이런 것들이 지금 원활하게 된다면 여기에 주는 실제 경제적 효과, 자산가치 증가 효과는 좀 예상외로 매우 클 수도 있다라는 점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이런 재정이 부족한 것들을 이렇게 복합 개발해서 수익을 가져오는 것도 있지만은 바로 주변의 아파트들 가치가 올라가잖아요. 예. 그럼 재산세가 올라가요. 재산세 올라간 거를 한 2, 30년간 올라가는 그 액수를 이렇게 또 재정에 투입하고 그렇게도 합니다. 그걸 TIF라고 하는데 TIF. 예, 그런 것들도 한번 검토는 해볼 만해요. 근데 전반적으로 서울 시민들 전체로서는 과연 여기가 뭐 정말 해야 될 지역이냐에 대해서는 의구심을 가질 거예요. 서울 시민 전체로서는. 주변 사람들은 당연히 해야 될 사업이지만 그래서 그 명분을 이겨 나가야 되는 게 큰 과제고, 두 번째는 이 돈을 확보해야 되는데 서울시는 돈을 한 푼도 주면은 안 될 겁니다. 그랬다가는 서울시민 전체가 들고 일어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조달해야 되는데 이게 과연 가능하겠는가, 무리한 개발 없이. 뭐 그런 것들이 이제 과제가 되겠죠. 그렇지. 뭐 아까 말씀하셨지만 이 과정에서도 이제 특혜 문제가 불거질 수도 있다는 말이죠. 만약에 뭐 지상 부분을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일부 공원을 하고 또 이제 상업 시설을 만들어 주는 문화 상업 시설. 예, 그러면 이제 상업 시설이라는 건 결국 누군가 이제 뭐 어디 뭐 그렇죠. 기업에 땅을 팔아서 그렇죠. 예, 개발을 해야 될 텐데. 이건 이제 가장 수혜 보는 사람은 이제 역시 경부고속도로 이게 한남하고 양재 IC 주변에 있는 그 주변에 있는 이 사람들은 이제 땅값도 올라가고 그다음에 주거 환경도 그러니까 공원이 여의도 면적의 2배가 생겨요. 공원 면적이. 그러니까 상당히 좋은 거죠. 해모 시설이 환경 친화 시설로 바뀌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 개인적으로 따져보니까 집값 상승에 대한 효과는 매우 클 거로 보여져요. 다만 이제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재원 조달 방안이 어떤가, 너무 강남권 위주의 편중이 어떤가, 그 다음에 또 하나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게 보니까 구조적인 그런 문제인데 이 지하 2층을 한다는 거거든요. 복층으로 하겠다는 게 방향을 그렇게 하는 것인데 사실은 공기가 그렇게 생각만큼, 왜냐하면 배출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배출구가. 그렇게 되면 소음 문제는 해결이 되지만 오히려 이제 매연 문제. 예, 이런 것들은 공기에 이렇게 배출이 되면 이런 문제도 좀 제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또 어떤 사람들은 요즘 이제 첨단 공법이 많이 이제 공기 정화 뭐 이런 게 발전해서 이런 것들도 공기를 정화해서 또 내보낼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있죠. 돈만 들이죠. 그렇죠. 돈이 문제겠죠. 결국은 돈만 많으면. 문제는 이게 이런 정책할 때마다 문제가 되는 게 자기 임기 내에 뭔가를 해야 된다는 강박관념입니다. 적었죠. 근데 이제 선진국들에서 이런 대형 사업들은 계획만 20년 하는 게 있어요. 그 뭔가 하면은 그 필요성을 꾸준히 설득을 하고 재원을 꾸준히 확보를 해가면서 해야 되는데, 이것도 아마 이번 구청장님 해서 안 된다면은 다음 구청장님은 폐기할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리고 다다음 구청장이 또 한 3년 내에 해서 안 되면 또 폐기하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필요하다면은 한 10년, 20년 꾸준히 밀고 나가서 준비를 차근차근 하고 서울시와 같이 하자. 그리고 전체 국민들이 설득할 수 있는 그런 명분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이게 서울의 진짜 상징이 될 수 있고 새로 도약할 수 있는 중심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한 명분도 있다. 그러니까 제발 급하게 하지 마라. 그런 겁니다. 자기 임기 내에 뭐 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죠.
그 참 중요한 말씀이네. 이런 거 도시 공간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이런 것들은 그렇네요. 도시의 경쟁력과 주민의 삶의 질과도 직결이 되니까 그렇죠. 예. 이런 것들일수록 장기적으로 추진해야 되는데 마치 이제 서울역의 그 고가도로를 보행도로로 만드는 공원화하고 있죠. 네, 이거와 비슷한 거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제 이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정치 계절이 들어오니까 과거에 청계천 복원처럼 성공했던 어쨌든 성공했다. 이 주변에 이런 케이스도 있고 또 교수님 맞아요. 저는 그 부분은 한국 사람이 너무 불쌍한 것 같아. 왜 그런가 세계적으로 뜯어낸 건 잘했을지 몰라도 그렇게 어항을 만들어가지고 양쪽에 직벽을 만들어 놓고 근데 그조차 만들어주니까 얼마나 힘들게 살았으면 그조차도 고마워하는 그렇죠. 거죠. 예. 근데 그건 정말 보기 수준이 하고 그리고 이제 개발 과정에 있었던 사람들 고생했겠지만은 왜 그렇게 몇 년 내에 다 하려고 해서 다 했느냐. 그리고 청계천 고가를 뜯어내는 게 맞았냐. 안 뜯고도 더명물 만들 수도 있거든요. 있어. 그런데 그런 것들을 하나도 검토 안 하고 그냥 쭉 한 거예요. 지금 박원순 씨가 지금 뭐 고가 막 뜯어내다가 이제 다 안 뜯어내고 갑자기 이제 공헌을 하는데 그것도 박원순 씨가 뭐야 하이라인 하는 순간에 그걸로 한정이 돼버린 거예요. 하이라인보다 우리 더 좋은 걸 만들어야 되는데 박원순 씨가 그냥 하이라인으로 해 그래서 하이라인 된 거예요. 그 정치가가 뭐 도시에 대해서 알면 얼마나 알겠습니까? 정치가라는 거는 전문가들의 의사 프로세스가 표출되고 그게 첨예하게 대립할 때는 결정을 내릴지 몰라도 그 전문가들이 의사 결정을 만들고 시민들과 같이 만들어 가는 과정을 만들어 주는 거지. 자기가 하이라인, 자기가 뭐 탁 지정하면 되고 이건 아닙니다. 이제 이 문제와 관련해서 유 차장님 제가 이제 아무래도 또 우리 방송 보시는 분은 정책적으로 이게 이제 필요한가, 이 영향은 어떤가 이런 것도 있지만 또 장단점이죠. 긍정적인 것도 있지만 그럼 만약 이게 아직 확정은 안 됐지만 시행이 실제로 된다면 예. 앞서 이제 신 교수님은 단기업적 이게 정치인들이 가지는 그러한 목적도 사실은 어느 정도 정책에 우리는 그런 것들이 반영되고 있잖아요. 임기 내에 뭔가 하려니까 속도전이잖아요. 밀어붙이기도 있는 거니까. 제가 잠깐 그걸 좀 설명드릴까요? 예, 뭐, 네. 예, 말씀하시죠. 네. 예, 그래서 오늘 가져왔습니다. 준비를. 저는 또 누굽니까? 친절하게 준비를 여기 이 양재에서 한남 IC 아주 이게 6.4km라 그랬죠. 예, 약 60만 제곱미터 이거 쭉 나와 있어요. 제가 조금 실제로 이 준비하면서 뭐 이렇게 낙설하기보다는 필요한 부분을 동그라미를 좀 친 걸 그대로 투자를 여기다 해라 뭐 이런 거 아니에요? 그게 좀 이 눈치 빠른 분들은 그렇게 보셔도 됩니다. 네, 그래서 이걸 쭉 보면 상당히 좀 우리가 강남에 앞으로 삼성동과 잠실과 수서 이후에 투자처는 없나. 지금 재건축 압구정과 반포 개포는 많이 올랐다는데 또 가격도 내리니까 이것을 가기는 우리 서민들이 쉽지가 않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을 지금 잘 이게 이 보라색이 지금 현재 경부고속도로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투자의 포인트, 우리가 안목이 이 좌우로 보십시오. 근데 보면 굴다리가 있어요. 이게 굴다리는 통과가 돼요. 지금도. 그렇죠. 예. 그러나 비굴다리를 보셔야 돼요. 그렇죠. 예, 비굴다리가 단절 효과, 단절된 거거든요. 그 지역 중에서 이 아파트 단지가 꽤 많아요. 이거 이제 보면 여기 제가 아까 분홍색으로 색연필 칠한 것들이 있죠. 이런 것들이 비교적 수혜를 보고 공원이 앞마당에 생긴다니까요. 그리고 걸어서 바로 지하철로 5분이면 갈 수 있는 곳들이 꽤 존재한다니까요. 꼭 아파트뿐만 아니라 여기는 보면은 그 근린 생활시설도 많고 다세대도 또 이렇게 밀집되어 있어요. 이 라인이 이 소위 고급 주거 지역 벨트거든요. 그런 걸 본다면 막 이게 이 제2경부고속도로화가 이제 될 건지 안 될 건지도 지금 논란도 있고 또 되었을 때 어떤 효과가 있느냐 또 재원제도 여러 가지 문제도 있지만 만약 된다고 생각한다면 내 집 마련을 한다든지 투자의 하나의 유망 투자처로 기준으로 삼아도 되지 않을까 봅니다. 이거 너무 기대를 많이 하시면 안 돼요. 그 비슷한 데가 한 5년 전부터 나왔던 이제 경인선 지하화였습니다. 네, 경인고속도로. 경인고속도로도 그렇고 경인 전철도 아직까지 뭐 착공 안 했으니까 너무 빨리 그러니까 기대는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게 그거는 이제 전제가 아까 우리 말씀드렸죠. 아직 확정된 거는 아니다라는 걸 좀 가끔 말씀 그러시죠. 다만 이제 고급 정보 차원에서 오늘 제가 말씀드렸다라는 걸 좀 양해 부탁드립니다. 아마 이 방송 보시는 분들이 잘 저는 판단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제 저희가 충분히 어떤 의미가 있고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 어떤 프로세스를 거쳐야 된다는 걸 충분히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그런 걸 감안하셔가지고 아마 이제 의사결정을 하실 때 참고를 하시면 네.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이게 현실성 있느냐 이 부분을 좀 짚어봤는데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틱톡 틱톡